안녕하세요. 기술과 경제의 새로운 흐름, 그 안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교수님의 강의 노트죠. 카파 토큰 경제학, 협업 AI 생태계의 동력,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카파라는 협업 AI 생태계가 기존의 좀 중앙 집중적인 AI 모델하고는 어떻게 다른지, 또 그 핵심이라는 토큰 경제, 특히 참여 증명 방식, 이걸 좀 알아보는 거죠. 맞습니다. 그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이 뭔지, 또 이게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, 그걸 좀 명확하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그럼요.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형 언어 모델, LLM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기존 AI 시스템들의 한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대부분은 이게 중앙 집중적이죠. 그렇죠. 거대 기업들이 딱 쥐고 있는 경우가 많죠? 네, 그리고 사용자는 그냥 서비스 이용료 내는 소비자, 뭐 그 정도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요. 내 데이터나 피드백이 시스템 좋아지게 하는데 쓰여도 나한테 직접 뭐 돌아오는 건 별로 없고. 바로 그겁니다. 그 기여에 대한 가치가 사용자한테 바로 가거나 아니면 뭐 생태계에 다시 투명하게 투자되거나 이런 구조가 좀 부족해요. 그러니까 사용자가 같이 만드는 데는 참여하는데 그 열매는 잘 못 받는 구조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이러면 이제 지속 가능성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요. 사용자 참여를 계속 이끌어내기도 좀 어렵죠. 결정적으로 사용자가 기여해서 뭔가 직접 보상받을 뭐 그런 길이 마땅치 않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. To earn. 사용자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거네요? 그렇습니다. 이 토큰 경제학이 카파 생태계의 네 기둥, 그러니까 뭐 이론, 플랫폼, 커뮤니티, 경제, 이걸 다 연결하는 엔진 같은 거예요. 엔진이요? 네, 사용자가 기여하잖아요. 데이터 제공, 피드백, AI 에이전트 사용, 뭐 이런 것들. 이게 토큰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. 아, 플랫폼 활동 자체가 참여자에게는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. 흥미롭네요. 기여로 토큰을 받는다. 그럼 이 카파 토큰이라는 게 기존의 다른 토큰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또 생태계 규칙 같은 것도 있겠죠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보통 기존 토큰은 그냥 서비스 이용권 구매, 뭐 이런 데 주로 쓰였잖아요? 네, 이용료 내는 거죠. 근데 카파 토큰은 그 이상을 좀 지향합니다. 기여에 대한 증표이면서 동시에 소유권, 그리고 거버넌스 참여 권한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. 오, 소유권의 거버넌스까지요? 네, 사용자가 기여해서 토큰을 획득하고 그 가치를 가지면서 생태계 지분도 일부 갖게 되는 셈이죠. 지금은 일단 투기적인 것보다는 유틸리티,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치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. 아,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한다.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군요. 맞습니다.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. 그 생태계 기본 규칙은 창세기 카파 개선 제한, CIP라고 부르나 보네요. 몇 가지만 좀 볼까요? CIP1은 최대 공급량 100억 개로 딱 정해놨네요. 네, 희소성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가치 안정성을 좀 꾀하려는 거겠죠? 그리고 CIP2는 토큰 소비율. AI 에이전트 쓸 때마다 10토큰이 소비된다. 근데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네요. 네, 그중 7개는 그 AI 만든 개발자한테 직접 보상으로 돌아갑니다. 아, 개발자한테 직접이요? 네, 개발자는 자기 AI가 많이 쓰일수록 경제적 혜택을 얻는 거죠. 그럼 나머지 3개는요? 그 3개는 네트워크 운영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금으로 쌓아두는 거고요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CIP3. 이건 초기 기여자, 그러니까 창립 멤버들 보상 방식이네요. 총 발행량의 15%인데 이걸 한 번에 안 주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준다. 네, 매년 10%씩 점진적으로요.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좀 길게 보고 생태계에 계속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. 아, 영리한 설계네요. 창립자들도 꾸준히 기여하면서 자기 몫을 받는 구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모델이 잘 돌아가면 사용자, 개발자, 생태계 모두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는 겁니다. 사용자는 내 데이터, 내 기여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토큰으로 직접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이해관계자로 바뀌는 거죠.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AI가 인기 있으면 그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AI 만들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겠네요. 네, 큰 기업 플랫폼 아니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생태계 전체로 봐도 외부 투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여와 보상이 계속 돌면서
스스로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? 네, 커뮤니티 중심으로 결정하니까 변화에도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고요. 결국 다양한 참여자들이 기여를 통해 공정한 대가를 받는 구조, 이게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. 정리해보면 이 카파 토큰 경제학은 우리가 AI랑 맺는 관계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네요. 그냥 서비스 쓰는 걸 넘어서 내 기여가 가치를 인정받고 보상으로 이어지고 어쩌면 생태계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. 네, 당신의 기여가 곧 자산이 되는 모델인 거죠. 와,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?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거죠? 이 디지털 경제에서 진정한 소유권이라는 게 뭘까요? 특히 AI가 만들어내는 가치 혹은 그 시스템에 기여해서 생기는 가치를 소유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? 소유권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. 네. 만약 카파 같은 모델이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 당신과 AI 플랫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걸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